자, 문제 6번 갑니다. 이번에는 베티 뉴만 갈게요. 베티 뉴만 너무 중요하죠. 이 지역사회 간호 이론에서 체계 이론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무조건 중요한 이론이라면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이론은 이 베티 뉴만이에요. 베티 뉴만 너무 중요합니다. 건강관리 체계 이론입니다. 다른 이론과는 달리 간호활동의 예방을 위한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방이라고 하는 간호활동을 얘기했어요. 예방이라고 하는 간호활동. 이것 때문에 지역사회 간호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어느 간호 이론보다 지역사회 영역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출되고 있어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그림 가나다라에 대한 명칭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그대로가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그림 그대로 기출된 적이 있으니 이 그림 그대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맨 안에 뭔가가 있고요. 바깥에까지 뭔가 막이 계속 하나씩 쌓여 있는데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얘는 맨 바깥층이 막아서 안으로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안까지 들어왔네요. 가나다라의 명칭을 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 보이세요? 나 보이세요? 다 보이십니까? 라 보이십니까? 어디까지 무엇을 싸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예. 가장 안쪽에 있어요. 이게 기본 구조죠. 얘를 봤더니 지금 기본 구조를 싸고 있어요. 기본 구조를 싸고 있는 하나의 막, 방어선. 우린 얘를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저항선 바깥에 감싸고 있으면서 보호하고 있어요. 우린 얘를 정상방어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장 바깥에 있으면서 환경과 맞닿고 있습니다. 우린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유연방어선이라고 얘기하죠. 정상방어선, 유연방어선, 저항선, 그리고 기본 구조입니다. 이렇게 나와도, 그리고 기본구조, 저항선, 정상방어선, 유연방어선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2번 주요 개념 중 기본구조와 3가지 방어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셔야 돼요. 자, 기본구조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체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입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생물체가 살아있는 체계로 꼭 필요로 하는 조건이래요. 생물체가 살아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그게 기본구조야. 그럼 이 기본구조가 깨지면 살기가 힘들죠.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 생리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발달적, 영적 변수들이 역동적으로 구성되어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한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 기본 구조입니다. 자, 3가지 방어선이 있습니다. 기본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저항선이에요. 대상자가 스트레스원의 저항에서 기본 구조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차원. 이 저항선을 감싸고 있는 것, 둘러싸고 있는 것이 정상방어선입니다. 자, 한 체계가 장기간에 걸쳐 형성하고 유지해 왔어요. 여기에 포인트 주셔야 돼요. 한 체계가 장기간 유지해 왔어. 한 체계가 장기간 유지해 왔어. 그럼 이 유지한 것이 깨졌어. 문제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까요? 계속적으로 유지해 오던 것이 깨지게 되면 문제가 당연히 나타나죠. 그래서 정상방어선이 깨지면 질병이 나타난다.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 태도, 문제 해결 능력, 대처 능력, 발달 단계와 같은 행위적 요소와 신체적 상태, 유전적인 요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상 방어선까지 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유연 방어선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환경과 맞닿아 있었죠. 그래서 외부 자극이나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대처하게 됩니다. 수축하기도 하고 확장되기도 하고 푹신푹신 쿠션과 같은 역할을 할 거예요. 완충 역할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스트레스원이 유연 방어선을 거쳐서 정상 방어선까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 포인트 두시면서 저항선, 정상 방어선, 유연 방어선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정상 방어선의 확대와 축소가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상 방어선이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깨지면 문제가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상 방어선이 확대된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 상태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상 방어선이 축소된다는 것은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가 깨지면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증상, 질병 등. 자, 네 번째 갈게요. 체계 균형이나 평형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자극으로서 정상 방어선을 넘어서 체계의 불안정을 유발시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명칭과 이를 세 가지로 구분하여 예와 함께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례를 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체계가 균형이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을 정상방어선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상방어선을 넘게 되면 체계의 불안이 일어나게 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극을 유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스트레스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트레스원을 세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체계 외, 체계 간, 체계 내 요인으로. 이렇게 볼게요. 인간도 하나의 체계죠. 체계 내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 요인이 나의 내부 안에 있는 겁니다. 개체 내에서 일어나는 힘으로 조건 반사, 통증, 불안, 상실 등이 있어요. 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체계 간, 이건 사이간이에요. 사이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체계와 다른 체계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요 사이에서 스트레스가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개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극으로 역할기대 등이다. 역할기대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이 있을 때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 역할기대로 인해서 나타나는 갈등, 그것을 체계 간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체계 외 요인이에요. 체계 외 요인은 이 체계 외부에 스트레스원이 있는 겁니다. 체계 외부에서 일어나는 힘으로 경제적 상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이 사례를 통해서 어떤 스트레스원인지 말해봐! 라고 하는 게 기출된 바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스트레스원 세 가지로 얘기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예방활동을 기억과 세 가지 방어선, 기본 구조와 관련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기획이 스트레스원이었죠. 스트레스원과 세 가지 방어선 그리고 기본 구조와 관련해서 예방활동 얘기해보래요. 자, 뉴만의 건강 체계 이론은 스트레스원이 어느 정도 방어선을 침범했는지에 따라 1차, 2차, 3차 예방활동으로 중재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원이 방어선 어디까지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을 얘기한다는 거겠죠. 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항상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나올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적인 지식 끌어오면 돼요. 1차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문제 없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하는 것 전부를 얘기해요. 자, 2차 예방.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 문제를 조기 발견해서 조기 해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조기 치료, 조기 발견, 조기 치료라는 얘기를 해요. 3차 예방. 원래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복귀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활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것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예방. 스트레스원이 의심되거나 규명되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중재로 스트레스원이 있는 걸 알았어요. 스트레스원을 줄이거나 접할 기회를 피하면
그만큼 공격 덜 받으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스트레스원 자체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원인 자체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예방활동이죠. 그에 대한 반응을 하는 유연 방어선을 강화시켜서 정상 방어선을 보호하는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이에요? 기본 구조가 있어. 저항선이 있어. 정상 방어선이 있어. 그리고 유연 방어선이 있어. 자, 유연 방어선 바깥에는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원이 있어요. 이 스트레스원이 계속적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얘가 공격을 하면서 방어선을 어디까지 뚫고 들어온지에 따라서 활동들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기해 볼게요. 일단 이거 생각하셔야죠. 정상 방어선이 깨지면 문제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상 방어선이 깨지게 되면 문제, 증상, 질병이 나타나. 문제, 증상, 질병이 나타난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 2차 예방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원이 정상 방어선을 깨고 들어왔을 때 2차 예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1차 예방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정상 방어선이 안 깨지도록 해주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스트레스 자체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이 정상 방어선을 둘러싸고 있는 유연 방어선을 굳건하게 만들면 돼요. 강하게 만들면 돼요. 이 얘기인 거죠. 자, 2차 예방. 스트레스원이 정상 방어선을 침범했습니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항선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스트레스원이 기본 구조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뭐 해주시면 돼요? 저항선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게 2차 예방입니다. 3차 예방. 뚫었어. 기본 구조까지 공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본 구조가 깨지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이 위협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살아가기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얼른 어떻게 해주면 돼요? 기본 구조를 재구성시켜줘야 되죠. 기본 구조가 파괴되었을 때의 활동으로 각 대상자의 기본 에너지 자원을 적당히 활용해서 재구성하는 작용 과정을 돕는 중재가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정상 방어선이 깨지면 문제가 나타나 요것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1차, 2차, 3차 예방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이거 너무 간단하다고요. 너무 간단한데 너무 많이 헷갈려들 하시죠. 헷갈릴 게 전혀 없어요. 우리가 베티 뉴만 아니더라도 지역사의 어느 단원에서도 어느 주제에서도 1차, 2차, 3차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얘기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의미가 변하는 건 아니죠. 얘 개념 알면서 정상 방어선 깨지면 문제 나타나. 그래? 그럼 1차 예방은 정상 방어선 보호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 그럼 유연 방어선을 튼튼하게 만들어. 스트레스원을 줄여. 2차 예방은요. 정상 방어선 깨졌으니까 기본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선을 튼튼하게 만들어 하면 돼요. 3차 예방. 지금 기본 구조까지 다 뚫린 상태야. 기본 구조 다시 만들어줘. 재구성시켜줘. 이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간단한데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문제화 잘 됩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6번 건강관리 체계 이론의 근거에서 지역사회를 사정하고자 합니다. 이 이론의 핵심 개념과 사정 내용에 대해서 괄호 안에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쓰시오라고 돼 있어요. 자, 지역사회 간호 사정 내용이죠. 그러니까 베티 뉴만의 개념도 알고 있잖아. 그 개념을 지역사회에 내가 적용시킬 건데 그 사정 내용을 보고 어떤 개념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봐. 얘기 좀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화가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봐요. 지역사회 의사소통, 주민의 자율성, 유대관계, 결속관계, 교통, 통신, 경제, 문화, 전통, 교육, 안전, 관례. 지역사회 역사, 개발, 상태, 발전계. 그 지역사회만의 독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죠?
그 지역사회만의 특징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기본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개체의 특징을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역사회, 자, 지역사회마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기본구조예요.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태도, 가치관, 신념은 어떠해? 이런 것들이 문화도 만들고 전통도 만들고 그죠? 그래서 얘는 저항선에 대한 얘기예요.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은 어때? 경제 수준은 어때? 건강 수준이 파괴되면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정상방어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는 어때? 얘 진짜 많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얘가 특징적으로 꼭 나온 예예요. 보건의료 체계. 이거는 유연방어선에 대한 얘기예요. 보건의료 체계를 잘 만들어 놓으면 정상방어선이 깨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유연방어선에 대한 얘기. 유연방어선 하면 얘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유연방어선, 예. 간호사정에 대한 얘기. 자, 뉴만 이론에 근거해서 지역사회 사정 지침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여러 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사정 내용이 나왔을 때 뭘 얘기하시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지역사회의 기본 구조, 지역사회의 특성, 그 특성을 만들어내는, 그 지역사회를 만들어내는 기본 구조들. 생리적인 특성, 심리적인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 발달적 특성, 영적 특성으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생리적 특성, 물리적 환경, 인구 구조, 분포, 의료 자원의 분포, 건강 수준, 질병 상태. 심리적인 특성, 의사소통, 자율성, 유대관계, 결속력. 사회문화적 특성, 교통, 통신, 경제, 문화, 전통. 발달적 특성, 역사, 개발, 발전, 계획. 영적 특성, 가치관, 신념, 종교, 기타 영적 추구 양상 등이 들어갑니다. 자, 방어선, 유연방어선,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 스트레스 원인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체계, 무조건 포인트예요. 정상방어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금 현재 건강 수준이 어떠한지, 경제 수준은 어떠한지, 저항선, 태도, 가치관, 신념에 대한 얘기, 유대관계, 결속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우실 거예요.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스트레스와는 체계 내, 체계 간, 체계 외 요인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체계 내, 우리 지역사회 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쉽죠? 우리 지역사회 내외, 상하, 수도, 공해, 도로, 쓰레기 관리, 우리 지역사회 내의 문제. 체계 간, 그럼 우리 지역사회와 다른 지역 사이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다른 지역사회와 비교해 볼 때 또 다른 체계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거, 상위 체계랑 비교해 볼 수가 있죠. 정부나 외부 기관으로부터 이런 얘기. 체계 외 요인, 체계 아예 밖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부의 변화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어? 이것도 외부 스트레스로 볼 수 있죠. 얘는 그나마 좀 쉽습니다. 앞의 개념들에 대한 사정 내용을 좀 여러 번 반복하세요. 자, 뉴만의 건강관리 체계 이론을 지역사회 간호과정에 적용할 때 간호사정은 3단계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간호사정의 3단계, 간호진단, 간호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해보죠. 간호사정은 3단계로 구성됩니다. 기본구조, 에너지 자원의 상태를 사정하고, 두 번째, 스트레스 원과 반응에 대해서 사정을 하고, 세 번째, 정상방어선, 저항선, 유연방어선, 3가지의 방어선을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구조 확인해 볼게. 스트레스 원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 근데 이 스트레스 원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봐야 돼. 그리고 방어선에 대해서 볼 거야. 3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기본 구조, 스트레스 원과 반응, 그리고 저항선들, 방어선들. 그런 다음에 스트레스 원과 방어선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기술을 할 겁니다. 간호진단을. 왜요? 우리가 중재라고 하는 것이 예방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예방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가 이 방어선을 얼마만큼 침투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중재가 예방활동이야.
이 예방 활동은 스트레스원이 방어선을 얼마만큼 깼는지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면 간호진단은 스트레스원과 방어선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인해내면 되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단계 기본 구조 에너지 자원 사정할게. 스트레스원과 반응 사정할게. 정상 방어선, 저항선, 유연 방어선을 확인할게. 그래서 스트레스원과 방어선의 상호작용, 스트레스원이 방어선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확인해 볼게. 그래서 계획하고 수행하면 됩니다. 이 수행은 1차, 2차, 3차 예방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베틴 유마 무조건 A급이에요. 그리고 사정 내용까지 이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 로이가 개발한 적응 이론은 다양한 기존의 이론을 개념화한 것입니다. 이 이론은 적응 수준 이론, 체계 이론, 스트레스 적응 이론 등을 바탕으로 세계화됐고 이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1번. 자,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뒤끝, 리을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자, 한번 해볼게요. 간호 대상인 인간은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주위 환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기억을 받고 있습니다. 뭘 받고 있어요? 인간은 체계야. 근데 주변 환경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뭘 받아? 뭘 받아? 스트레스 받아. 자극 받아. 자극을 계속 받고 있어. 이런 자극에 대해서 내부의 과정인 니은을 활용해서 디귿을 나타내는데요. 이 자극에 대해서 대처 기전을 활용해서 적응 양상을 나타내게 되고 그 결과로 뭘 나타내요? 반응을 나타내게 되죠. 자, 산출물인 이 반응은 회한되게 돼서 다시 자극의 형태로 투입되게 되고 디귿, 적응 양상이 일어나는 목적은 환경적 자극에 대해서 생리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통합된 총체적인 상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자, 포인트 되는 단어들이 다 나왔어요. 자극을 받아. 이 자극을 받으면 대처 기전을 활성화시켜서 적응 양상을 나타내게끔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을 적응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 적응 반응이 뭐냐면 환경 자극에 대해서 생리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통합된 총체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생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통합된 총체적인 상태. 이런 적응 반응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적응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비효율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적응 상태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회한된다고요. 다시 대처 기전 돌려서 적응 양상 나타나게 해서 활성화시켜서 반응, 우리가 원하는 반응, 총체적인 상태를 만들어내게끔 합니다. 이게 로이의 적응 이론이에요. 자극 들어와. 대처 기전 활성화시켜서 적응 양상 나타나게끔 하고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 반응은 총체적인 통합된 반응이야. 자, 2번. 로이의 적응 이론에서 간호 목표와 간호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호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요. 인간이 통합된 총체적인 상태인 적응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란 얘기인 거죠. 간호활동은 자극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내적과적인 적응 양상에 영향을 줘서 인간이 적응 반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적응 상태, 적응 반응. 대처 기전 활성화시켜서 적응 양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 반응은 적응 반응이야. 요건 거죠. 요 내적 기전을 적응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던가 아니면 아예 자극 자체를 감소시키던가.
10대 자녀 임신 가족을 로이의 간호 이론에 따라 사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각 항목의 자극 유형의 명칭을 쓰고 그 개념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극에 대한 얘기 잘 해주셔야 돼요. 자극을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례를 통해서 어떠한 자극인지 판별이 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10대 임신에 대해서, 10대 자녀 임신에 대해서 세 가지 자극을 얘기합니다. 자극은 초점 자극, 관련 자극, 자녀 자극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죠. 자, 10대 자녀가 갑작스럽게 임신을 했습니다. 얘는 자극의 완벽한 중심이에요. 그죠? 이것을 우리는 초점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 자극 중에서 인간의 행동 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여기 포인트.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 변화를 얘기해요. 자, 그럼 교통사고는요? 교통사고 역시 초점 자극이죠.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사건이니까. 자, 그럼 두 번째. 10대 자녀는 최근 쉽게 피로해지고 소화불량, 우울증 등을 겪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 10대 자녀가 임신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이죠. 초점 자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반응들이에요. 이걸 우리는 관여 자극이라고 합니다. 자, 관련 자극, 관여 자극, 초점 자극에 의해서 유발되는 여기 포인트를 주시면 돼요. 유발되는 행동에 관련된 다른 모든 자극을 얘기합니다. 현재 상태에 영향을 주고 측정할 수 있는 내 외적 세계에 존재하는 자극을 얘기한다. 세 번째, 10대 임신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부족. 이걸 우리는 자녀 자극이라고 얘기해요. 자녀 자극. 이 행동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의 가치, 태도, 신념 이런 것들 인간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측정되기 어려운 신념, 태도, 개인의 성품 등을 얘기합니다. 초점, 즉각적이고 직접적이에요. 관련, 여기에서 영향하에 파생되어져 나오는 자극들이죠. 자극 너무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분류 꼭 하시고 사례랑 연결시키는 연습 꼭 해주셔야 돼요. 자, 4번. 대처 기전 활동으로 나타나는 적응 양상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대처 기전을 통해서 적응 양상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적응 반응이 나타나게끔 해줘야 돼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양상을 제시하고 하위 구성 요소 두 가지를 설명하래요. 괄호 안에 니은에 해당하는 용어를 쓰래요. 밑줄 친 디귿의 문제를 쓰래요. 밑줄 친 리을의 개념을 설명하래요. 해봅시다. 자, 네 가지 적응 양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양상은 생리적 양상이에요. 생리적 양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자극에 대해서 인간이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방법, 생리적이다. 신체적인 반응을 얘기해요. 수분 전해질, 활동, 휴식, 배설, 영양, 순환, 산소, 감각, 체온, 내분비계 조절. 정신적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적응 양상이다. 정신적 통합성의 포인트를 주시면서 얘 어떤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얘는 자아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죠. 이 자아 개념 양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자아 개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신체적 자아 개념이 있고 개인적 자아 개념이 있습니다. 신체적 자아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자신을 지각하고 형성하는 능력, 자신의 신체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 감각, 신체상, 나의 신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가. 개인적 자아는 자신의 성격, 기대, 가치에 대한 평가로서 도덕, 윤리적 자아, 일관성, 자아 이상, 기대가 포함됩니다. 성격, 기대와 같은 것. 개인적 자아입니다. 자, 역할 기능 양상이에요. 역할 기능. 니은 통합성이래요. 니은 통합성.
사회적 통합성을 얘기해요. 사회적 통합성에 대한 적응 방식이고 적합한 행동 역할을 해서 능숙하게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역할 수행을 잘 못하면 그 결핍이 나타나면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역할 상실, 두 번째는 역할 갈등입니다. 자, 상호 의존 양상. 상호 의존 양상의 개념을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의존심 사이의 균형으로, 독립심과 의존심 사이의 균형으로 의미 있는 타인이나 지지체계와의 관계, 사랑, 존경, 가치를 주고받는 것을 얘기한다. 상호 의존. 그러니까 따로 그리고 같이 이게 균형을 이루면서 잘 이루고 있는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는 그래요. 따로 독립심, 같이 의존심. 얘가 뭘 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뭘 이루어야 된다? 사회적 통합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 적응 방식입니다. 상호의존, 상호작용. 이렇게 네 가지의 적응 양상이 있어요. 자, 로이의 적응 이론을 사용한 가족 건강 사정범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면 어떤 적응 양상을 사정하기 위함입니까? 우리 적응 양상 네 가지를 봤잖아요. 그리고 사정 내용, 이렇게 지역사회에 적용시켜서 얘기해 보게끔 하는 문제. 역시 공부해 주셔야 돼요. 여러 번 봐주셔야 돼요. 가족의 윤리적, 도덕적 가치관. 우리 가족의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가족이 현재, 미래에 지향하는 것. 우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자아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죠. 나의 가치관, 나의 방향성, 자아 개념입니다. 자, 적응 양상의 사정 내용을 우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생리적 양상이다. 적절한 의식주 관리를 하는가? 건강을 위한 의학적 예방적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휴식, 운동, 안전적 환경, 청결 등을 적절히 실행하는가? 생리적 양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 자, 자아 개념입니다.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능력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가치관은 어떠한가?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역할 기능. 맡은 역할은 뭐야? 서로 도움을 주고 있어? 혹시 역할로 인해서 나타나는 갈등은 없어? 상호의존. 따로 또 같이. 어느 정도 목표 성취를 하고 있어? 서로 지지하고 있어? 지지체계는 정보 협력 어느 정도 개방적으로 하고 있어? 상호작용 어떻게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상호의존과 관련된 사정 내용들이에요. 여러 번 읽어봐 주세요. 그러면서 이해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이의 적응 이론을 지역사회 간호과정에 적용할 때 지역사정의 2단계와 간호진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1단계, 2단계, 진단 다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간호사정의 2단계, 1단계는요. 4가지 적응 양상에 대해서 대상자의 반응을 사정합니다. 지금 이 반응이 어떤 반응인가? 적응 반응인가? 아니면 비효율적인 반응인가? 자극은 어떠한가? 진단은요. 비효율적 반응과 자극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간호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나 문제라고. 이 요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수행이라고 하는 걸 한다고요. 그러면 이 로이가 얘기하는 그들의 요구나 그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들이 비효율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비효율적인 반응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극으로부터 오는 거죠. 어떤 자극인데, 어떤 비효율적인 반응인데, 요거 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죠. 4가지 적응 양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얘기해보자. 그리고 자극은 어떠한 건지를 보자. 근데 지금 비효율적 반응을 보이고 있잖아. 그럼 이 비효율적 반응은 무엇이고 그렇게 만들었던 자극은 무엇인지 보자고요. 그래서 4가지 적응 양상에서 적응 반응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적응 양상 반응과 자극에 대해서 중재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우리 얘기했어요. 자극 자체를 감소시키거나 내적 과정에 간호를 제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인 적응 반응이 나타나게끔 해야 한다고요. 이런 기전들을 이해하시면 이 단계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이의 적응 이론이었습니다.